자, 안녕하세요. 13차지 디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삼각함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전 지식을 같이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이 거의 한 18개 막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했을 공식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빠르게 넘기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번 영상은 살짝 스킵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쪽 개념이 좀 부족하다, 난 이쪽 문제를 잘 못 맞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들어두시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보통 특수각이라고 하는 30도, 45도, 60도 더 나아가서 0도, 90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외워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에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서 그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각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0도부터 90도까지, 즉 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예각의 크기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실수로 정의역을 확장시킨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가 정의역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는 양수값만 나오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정의를 확장시키다 보니 양수, 음수 둘 다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얼싸안고 들어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사분면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의 크기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0도부터 90도까지 그 사이의 각도가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게 1사분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즉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가 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요 각도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3사분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각도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이 있는데요. 각 사분면마다 양수의 부호를 가진 삼각함수의 종류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1사분면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삼각함수들, 그러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의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2사분면은 구해보시면 사인만 양수가 나옵니다.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올, 싸, 탄, 코 이 순서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1사분면부터 4사분면 순서대로 읽어나간다면. 자, 그래서 올, 싸, 탄, 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 세, 테인, 코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나라스럽게 좀 바꿔보자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거 조금 올싸탄코, 올싸탄코, 올싸안코, 올싸안코, 올싸안코 이런 식으로 돼서 얼싸안코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얼싸안코라고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라고요? 각 사분면별로 처음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별로 어느 함수가 양수의 값을 가지는지 그 부호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그쵸, 모두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라는 뜻이고요. 사인만 양수, 그러니까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탄, 그쵸, 탄젠트만 양수, 3사분면, 그 다음에 코사인만 양수, 4사분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짝만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3분의 2파이 이런 거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 보면 파이보단 약간 작아요. 그쵸? 하지만 2분의 파이보단 큽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이런 각도인데,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사분면 위의 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분면 확인을 해봤을 때 얼싸 사인만 양수라고 했었죠. 근데 사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값은 이제 좀 이따가 각변환 공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삼각함수 값이 하나가 딱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사인 알파의 값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때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지금까지 선배들 가르쳐 보다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인을 다뤘으니까 이번엔 코사인을 한번 써보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값을 알고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5분의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은 각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각도를 봤을 때 2분의 3파이, 즉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4사분면의 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이유는 뭐겠어요? 나머지 삼각함수들,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일 텐데, 그쵸? 근데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확인시켜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따질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이 구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단계, 뭐 부호가 어떻든 부호 무시하고요. 실제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여도 상관없어요. 부호가 상관없이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릴 겁니다. 자,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는 거냐면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진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오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쵸?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이쪽이 만약에 세타다 라고 했을 때 빗변은 직각의 대변이고 밑변은 그 빗변과 같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5분의 4가 되도록 값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빗변을 그냥 5, 밑변을 4 이렇게 설정해 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두 개의 변 사이의 길이의 b가 삼각함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이 항상 비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변의 길이도 같이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줬을 때 선생님 파란색으로 구해볼게요. 그럼 이쪽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5 빼기 16이니까 루트 9, 다시 말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길이 3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삼각함수들의 값을 구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3번 값을 구할 건데 이제 마지막 일단은 부호 상관없이 값을 구합니다.
자, 부호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수로 다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각의 대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그럼 5분의 3이죠? 이렇게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부호 상관없이.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부호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얼싸안고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사사분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싸안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인 구간입니다. 그러면 사인과 탄젠트 모두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이 값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뭐 굳이 이렇게 구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거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요 방식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참고 개념인 각의 변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은 선생님은 이제 뭐 증명을 통해서 처음엔 보여줘야 되지만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든가 아니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또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용어를 살짝만 정리해 볼 건데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수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자, 여기 앞에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숫자, 정확한 숫자로 주어진 이 각도들 있죠. 요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기준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만의 약속입니다. 기준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기준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문제에서 다루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각이 정수파이꼴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0, 아예 기준각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파이일 때,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정수파이꼴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각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처럼 2분의 홀수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종류를 왜 나눴냐면요. 원칙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자, 기준각이 정수파이꼴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삼각함수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요. 자, 일단 원칙 다 정리하고 연습해 볼게요. 자, 근데 기준각이 2분의 홀수파일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바꿉니다. 그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부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어있는 이 세타 역할을 하는 각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세타 역할을 하는 애들을 실제로 뭐 그쪽 각도가 뭐 3, 4분면의 각일 수도 있고 4, 4분면의 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공식을 적용할 때는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 2파이 3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니까 무조건 그냥 3, 4분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7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니까 3, 4분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타는 무조건 그냥 예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주면 얼싸안고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 원칙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18가지 이상이 되는 공식들 따로따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딱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게 주어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원칙 따라가 볼게요. 기준각을 보면 기준각이 2분의 파이 꼴입니다. 2분의 홀수 파이예요. 그쵸? 얘가 기준각. 그러면 2분의 홀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각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그러면 사인이 뭘로 바뀌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 뒤에 있는 거 일단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부호를 따져줘야 돼요. 부호를 따져주기 위해서 이쪽 세타 역할을 하는 각도를 무조건 예각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라고 하는 각도를 생각해보면 90도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0도보다 약간 작으니까 일사분면에 가겠죠. 그래서 얘는 올에 해당이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각 봤을 때 기준각이 2분의 홀수 파이죠. 그러면 삼각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바꿔주니까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은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적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부호 따져줘야 되죠. 부호 따질 때 세타를 예각으로 보고 각의 크기를 읽는다. 그러면 2분의 3파이보다 조금 큰 각이 되는 거예요. 270도보다 조금 큰 각, 4사분면이죠. 그럼 4사분면에서는 얼싸 안고 코사인만 양수죠. 근데 지금 탄젠트잖아요. 탄젠트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호 따질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바뀌기 전에 걸 봐야 돼요. 바뀌기 전에 함수 종류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사인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호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요 뒤에 각도가 4사분면이었다고 하면 코사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4사분면이었다면 분면이었다면 사인의 입장에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기 전에 함수를 기준으로 부호를 따질 것. 요게 3번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요거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각 얼마예요? 파이. 얘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얘는 정수 파이 꼴이죠. 그러면 삼각함수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안 바꾸고 그냥 코사인 세타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호 따져줘야 되죠. 파이 더하기 세타 몇 사분면? 180도보다 약간 큰 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타를 예각으로 처리해서. 자, 그래서 3, 4분면에 가게 되겠죠? 그럼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얼싸 안이니까 탄젠트만 양수인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기준값 바꿔보고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보면서 이 공식 변환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입니다. 영상 빠르게 지금 넘겨봤던 사람들은 진짜 내가 이 내용들 전부 다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시학습 그 디딤 영상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디딤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디딤 영상 보시고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